잠시 후 여러분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유럽의 역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한국사는 로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과 소련은 본격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제 불황의 여파로 동유럽 각국에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스와 터키 등지에서도 공산주의 세력이 점차 확대되자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여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일부 국가가 국민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주의 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나는 미국의 정책이 무력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권력자들과 외세 압력에 저항하는 자유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안정과 정돈된 정치 관계의 기본이 될 재정적인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947년 트루먼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통해 트루먼 독트린 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서유럽 각국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고, 이로써 유럽 경제의 부흥과 공산주의 세력 확대 방지를 꾀한 마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유럽 각국과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결성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소련은 유럽 각국 공산당의 정보 교환을 위한 코민 포럼을 조직하였고, 동유럽 국가의 경제 원조를 위해 코메콘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냉전 체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양 진영의 본격적인 대립은 1948년 소련이 취한 베를린 봉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서베를린 지역을 통합하자 동베를린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은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길을 봉쇄하여 물자 공급 등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듬해 독일의 베를린 봉쇄는 해제되었지만 독일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서독과 공산주의를 표방한 동독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이후 1961년에는 베를린을 동서로 나누는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었습니다. 냉전의 대결 구도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반도에서는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과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베트남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였지만 1954년 제네바 협정 이후 공산당이 지배하는 북베트남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으로 분단되어 대립하였습니다. 이후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공산주의 확대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참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자 미국은 재정 부담과 국제적 반전 여론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철수하였고, 결국 베트남 전쟁은 1975년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은 양 진영의 군사적 동맹체제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1955년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결성하여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항하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군비를 확장하고 핵무기 미사일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1957년 소련은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에 성공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용화하였고, 미국은 수소폭탄 등 대량 학살 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경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터키와 중동 지역에 소련을 향한 핵무기를 배치하자 소련은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1962년 쿠바 해상을 봉쇄하고 소련에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소련은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는다면 미사일을 철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미국이 이를 수락하면서 쿠바 미사일 위기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63년 미국과 소련 간의 한 라인이 개설되었고, 핵전쟁 회피라는 공통의 과제 하에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신생 독립국가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인도는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지만 종교 갈등으로 힌두교도 중심의 인도 연방과 이슬람교도 중심의 파키스탄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점령지였던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튀니지와 모로코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였고 가나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아프리카의 해라고 불린 1960년에는 나이지리아, 콩고 등 무려 17개 국가가 독립하였고 특히 1830년부터 프랑스의 지배를 받은 알제리는 프랑스와 8년간 치열한 전쟁을 벌인 끝에 1962년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각국은 제국주의 침략이 남긴 상처로 인해 독립 후에도 많은 분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신생 독립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중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와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비동맹 중립주의 노선을 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도의 네루 총리와 중국의 저우언라이 총리는 1954년 델리에서 만나 평화 5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평화 5원칙은 영토와 주권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호혜 평등, 평화 공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듬해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29개 국가가 모여 평화 10원칙을 채택하였습니다. 기본적 인권과 국제연합 헌장 존중, 주권과 영토 보전 존중, 인종과 국가 간의 평등, 내정 불간섭, 국제연합 헌장에 입각한 단독, 집단의 자위권 존중, 강대국에 유리한 집단 방위 배제, 무력 침공 배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상호 이익, 협력 촉진, 정의와 국제 의무 존중. 이와 같이 제국주의에 고통받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평화 10원칙을 통해 외세에 대한 저항을 집단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1961년 유고슬라비아의 티토와 인도의 네루, 이집트의 나세르 등은 제1차 비동맹 회의를 개최하여 비동맹 국가들 사이의 결속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소련의 대립에 관여하지 않는 국가들을 통틀어 제3세계라 부르는데 제3세계 국가들은 냉전 체제가 해제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스탈린의 사망 이후 소련 진영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6.25 전쟁이 휴전되자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작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1958년 소련 수상에 취임한 흐루쇼프는 서독과 국교를 회복하고 미국을 방문하였으며 모스크바와 워싱턴 사이 한 라인을 설치하는 등 자본주의 국가들과 대탕트를 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건설하고 쿠바 미사일 위기 등의 사건이 발생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은 1969년 되도록 군사 개입을 지양하고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 국가 스스로에게 맡긴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여 냉전의 분위기를 완화시켰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미국은 강대국의 핵 위협을 제외한 내란이나 침략인 경우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기를 바란다.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 군사적, 정치적 과잉 개입은 하지 않는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원조는 경제 위주로 바꾸며 다수국의 협력 방식을 강화하여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피한다. 이와 같이 닉슨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닉슨 독트린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 후 베트남에서 철수하였고 중국과 소련을 차례로 방문하여 소통하기 시작하였으며 소련과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긴장 완화의 움직임은 유럽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서독의 브란트 총리는 동방 정책을 통해 동독 및 동유럽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되며 동독과 교류하였고 이와 같이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냉전 체제는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한편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 국민들은 소련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고 이는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지배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소련은 후르쇼프 이후 시작된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독재 시기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 과도한 군비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소련은 생필품이 부족해지는 등 길고 긴 경제 침체기를 맞아야 했습니다. 이에 고르바초프는 1985년 정치 및 행정 체제를 개선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이념 등 모든 부분에서의 개혁을 의미하는 페르스트로이카와 개방, 정보 공개 등을 뜻하는 글라스노스트를 내세우며
정치 민주화와 시장 경제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불간섭을 선언하여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고르바초프는 냉전 종식과 세계 평화 정착의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소련 체제는 고르바초프로부터 시작된 개혁과 개방으로 인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소련 내 여러 공화국들은 독립을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고르바초프에 이어 권력을 장악한 옐친은 독립국가 연합을 출범시키며 소련을 공식 해체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소련이 개혁과 개방을 시작하자 동독 주민들은 자유진영인 서독의 풍요로움을 동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으로 계속 탈출하였고, 민주화 시위가 거세지면서 1989년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듬해 동독에서 치러진 자유총선거에서는 서독과의 통합을 약속한 정당이 압승하였습니다. 이후 동독과 서독은 통일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1990년 동독의 5개 주가 독일 연방공화국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련의 개혁과 개방은 다른 동유럽 국가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공산주의 체제를 버리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폴란드에서는 1989년에 치러진 자유총선거에서 자유노조가 승리하여 비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같은 해 헝가리에서는 비폭력 민주혁명을 뜻하는 벨벳 혁명을 통해 헌법이 개정되고 공산당 정권이 붕괴되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처형당하며 민주화가 달성되었고, 체코슬로바키아의 하벨은 시민광장을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여 공산당 정권을 붕괴시키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유럽 국가의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며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냉전 체제는 점점 사라지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동유럽 각국은 탈냉전이 시작되자 민족주의가 거세게 분출하며 새로운 분쟁과 갈등에 휩싸이기도 하였습니다. 민주화 이후 체코슬로바키아는 1993년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는 1991년에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가 독립하였고, 이듬해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독립하며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해체되었습니다. 2차 대전을 겪은 후 유럽은 1958년 지역 내 관세 철폐, 공동시장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유럽 경제 공동체를 조직하였습니다. 그 후 유럽 국가들은 공동의 외교와 안보 정책, 유럽의 단일 화폐 도입 등을 논의하였고, 이와 같은 통합을 추진한 결과 1993년 유럽연합이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는 새로운 지역화와 블록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1967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창설되었고, 1989년에는 한국,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6개국 등 12개국이 모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를 결성하였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는 전 세계 곳곳에서 자유무역 블록이 형성되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은 그들 간의 교류와 투자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1992년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고, 1994년에는 미주 34개국 정상이 남북 아메리카를 통합한 미주 자유무역 지대 결성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2003년 아세안 자유무역 지대를 창설하여 유럽과 아메리카의 통합 움직임에 대응하였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유럽의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더욱 다양한 역사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